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교와 군부대, 제조공장 등 경기 북부 지역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연천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가 건설될 전망입니다. 접경 지역의 교통망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출산 축하금을 최대 1,000만 원 확대 지급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로 꼽히는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도미노 현상으로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물론 제조 공장과 군부대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감염자 증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7명이 확진된 데 이어 추가 검사를 통해 5일 현재 19명의 학생이 확진됐습니다. 양주에 있는 친척집에 방문했던 학생이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등교했다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800여 명의 전교생과 102명의 교직원에 대한 진단 검사가 진행 중이며 교직원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며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9월 30일 날 양주시에 있는 가족하고 이제 만났는데 친척하고요. 최초 감염이 된 것 같아요. 양주시 사람한테 감염이 1차 되고 2학년 3반 학생인데 11반 학생을 이제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감염이 이제 확산이 된 거죠. 군부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연천 모 부대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 5일 현재까지 4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휴가를 다녀온 지난달 24일 진단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 후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감염자 중 41명은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돌파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양주의 한 포장용 제조업체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 업체에서는 모두 26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천의 가구 공장에서도 14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공장 직원 2명이 최초로 확진된 이후 1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외국인 근로자로 나타났습니다. 포천시는 5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양주시도 오는 10일까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7명 발생하면서 21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주말과 연휴, 검사 건수가 줄어든 효과로 풀이돼 확진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78.5%로 전날보다 1.3%포인트 내려갔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6.4%로 전날보다 다소 올랐습니다. 또 생활치료센터 12곳의 가동률은 71.5%로 전날 72.7%보다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연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건설될 전망이어서 접경 지역의 교통망 개선이 기대됩니다. 연천구는 서울 연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제2차 국토교통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천에서 서울까지 50.7km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협의가 진행 중인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양주 은현 IC에서 의정부를 거쳐 동부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연천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포천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출산 축하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9일 포천시 출산 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둘째아부터 지원하던 기준을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 북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지만 좀처럼 성과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경기도의회에서 간절함이 호소돼 이목이 모였습니다. 박태희 경기도의회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기 북부 의료 서비스의 현 주소 경기도의회에서 지도 한 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현실부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경기도는 이제 북부와 남부로 이제 보통 대부분 나눠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경기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좀 매우 낙후되어 있고 열악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 그 서비스 면에서는 더욱 그 열악한 상황인데요. 경기도에 총 5개 종합 그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데 모두 남부에 위치해 있고 경기 북부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종합병원도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북부 지역은 뭐 서울하고 그다음에 경기 남부 다음으로 부산시와 비슷한 인구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200병상 이상 되는 종합병원의 그 분포도 경기 북부의 특정 지역, 특히 의정부나 이제 고양시에 좀 밀집되어 있고 그 의정부 진료권에 있는 양주시나 동두천, 연천, 뭐 포천 이런 지역에는 종합병원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2019년 자료에 보면 30분 내에 지역 응급의료센터 이용을 할 수 있는 비율이 경기도 전체를 따지면 한 72% 정도 상당히 높은 편인 반면에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의정부 진료권 내에 있는 양주시나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50% 수준 내외의 수준이고요. 연천군의 경우에는 2019년 자료에는 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10만 명당 전체 연령 표준화 사망률도 경기도 전체 평균에 비해서 동두천이나 포천, 연천, 양주 지역은 상당히 높은 좀 데이터가 좀 나와 있고요. 이런 열악한 이런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경기 북부 도민의 건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의료 서비스 개선이 매우 시급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열악한 의료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 질의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답변은 뭐 상당히 원론적인 답변이었고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루어질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지사님의 답변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도 경기 북부 특히 의정부 진료권 내에 있는 양주나 동두천, 연천, 또 포천 진료권이 포천의 경우 가평 이런 데 시군의 의료 서비스 현실, 또 의료 현실에 대해서 매우 열악한 부분은 이제 공감하고 있고 인지하고는 계시고 있지만 근데 또 이게 막대한 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적인 답변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일단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공공의료의 확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반드시 하루빨리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가감한 정부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가오는 선거의 영향으로 이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좀 힘들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정치권에서의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들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단 뭐 대선하고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에서도 이 많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경기도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이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요. 이 연구 용역을 토대로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이제는 좀 논의를 하고 이후에 대한 그 계획들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공 경기 북부 의료 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 이제 모병원 설립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이제 경기도의 6개 병원, 특히 경기 북부에 있는 의정부병원이나 파주병원, 포천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이 독립적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 질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적 경영을 하고 있는 병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병원 설립이 가장 시급하고, 이 모병원을 통해서 전문 경영을 하고, 또 전문 경영을 통해서 재정적 안정을 가져오고, 또 지금 의료진들에 대한 그 수급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그 모병원이 역할을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료인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또 이런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모병원 설립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모병원 설립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하면 도민들의 신뢰가 좀 더 쌓여질 것 같고, 또 도민들이 찾는, 또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 공공병원에 대한 부분을 예타 면제 사업 대상으로 좀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공공의료는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산의 부분,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저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돌봄 노동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왕성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가사근로자, 아이 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노동자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인식 개선과 노동 인권 현황 파악, 직무 능력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고령자나 장애인, 아동에 대한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돌봄 노동자의 수도 증가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전한 돌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돌봄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있는 인식의 문제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사는 사회로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봄 노동 법이 있을까? 네, 없었고. 뭐 최근에는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제가 돌봄 노동 조례를 준비하게 됐고.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국비에 지방비 22억 원을 보태 모두 42억 원을 투입하며 용현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지원센터 증축을 통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노동 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산단 생산성도 향상돼 산단이 지역 문화와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